올해 이제 전월세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토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토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세를 없애는 제도잖아요. 토제 지역에서는 조금씩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또 올해 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2026년도는 매매 시장도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시장 또는 월세 시장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아기곰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매도자들은 그나마 집이 있으니까 뭐 좀 덜 오르냐 뭐 더 오르냐의 그렇죠. 차이지만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 이게 내가 사야 될 집인데 저게 가격이 더 올라간다? 그럼 나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전 월세라도 안 오르면 조금 시간 보면서 좀 버티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전월세가 올라가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전월세 시장 안 좋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이제 전월세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토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토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세를 없애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토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그러게 되면은 전세 끼고는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만기가 됐거나 집주인이 거주한 것만 팔 수가 있어요.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집을 살려고 그러면 전세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전세 놓는 매물은 목적으로서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실거주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실거주 했던 사람이 실거주 하는 사람한테 파는 거는 뭐 전세하고 상관이 없지만 전세가 만기가 되는 매물이 이제 팔리잖아요. 그러면 전세라는 매물이 시중에서 그만큼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토제 지역에서는 조금씩 계속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그러면 전세를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은 토제 지역은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고 월세 매물이 아니는 게 아니라 임대 물건이 줄어드는 거죠. 임대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기본적으로 임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또 올해 또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세 월세 오르는 게 정권 차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사실 매매 안 되면 뭐 전월세 가서 살면 되는데 전월세가 오르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많거든요. 지금 전월세 잡는 정책.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과거에 뭐 하려고 했었던 것들. 그럼 이제 더 시행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갱신권을 이제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뭐 2회나 3회로 늘린다던가 아니면 전세 기간을 갖다가 뭐 1년에서 뭐 저 2년에서 지금 3년 이상으로 늘린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전세 물건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한 공급. 꾸준한 공급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 조금 방향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고요. 조금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제 매매 시장은 못 잡더라도 이제 빌라나 이런 걸 꾸준히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아파트라도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걸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하게 되면은 전세 시장은 조금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빌라를 공급한다고 집값은 아파트값 잡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집을 갖다가 내가 하나 사는데 여태까지 내가 기다렸잖아요. 무주택자에서 기다렸잖아요. 내가 기다린 건 뭐냐면은 내가 돈이 없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는 신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오를 만한 걸 자꾸 고르고 또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세는 뭐냐면 내가 들어서 살다가 2년 후에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 집주인이 100%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꼭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빌라가 살만하네? 그럼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시장을 잡는 거는 빌라 공급만으로도 상당히 잡힐 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부족하면 빌라가 대체제는 돼요. 근데 매매 시장에서 빌라가 그 대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빌라든 뭐 오피스텔이든 신축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이왕 어차피 전세 가는 것도 막 구축으로는 잘 안 가시니까.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런 걸 많이 공급하겠죠. 근데 신축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공급하려면 결국에는 지금 똘똘한 한 채, 소위 말하는 집 하나만 사라. 이 대책 때문에 지금 빌라 오피스텔 박살났거든요. 여기도 공급 완전 박살났거든요. 거기다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공급한다는 거는 역설적으로는 다주택 규제를 해제하겠다.
된다라는 거가 선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이제 그쪽보다는 오히려 공공임대 쪽으로 많이 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정부가 짓겠다. 네, LH가 이제 매입 임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매입해가지고 자기네가 임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져가지고 공급을 한다던가 이제 그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거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이제 새로 나온다 공급 대책도 아마 그쪽에서 조금 강화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비아파트들,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지을 테니까. 그렇죠. 정부가 지은 데에서 전세 사기 없으니까 전세든 월세든 와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렇죠. 실수요는 들어가고 뭐 매매는 아파트는 뭐 민간이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근데 이제 공공임대 비율이 뭐 우리나라는 뭐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민간에서 공급하는 양만큼 충분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아마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엔 또 어차피 또 공적 자금,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우리 세금이죠.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세금 들어가다 보면 또 비효율성 이제 이런 게 시장이 사실 보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시장보다는 소수의 그 의견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공공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 개수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퀄리티보다는 계속 퀄런티티를 갖다가 하잖아요. 퀄런티티를 갖다가 주로 중요시하니까 18평짜리 지을 거 막 2개 짓고 막 9평짜리 짓고 막 이렇게 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걱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흐름을 보면 기업에서 차라리 좀 임대를 해라 니네가 그런 식의 약간 멘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를 뭐 대규모로 막 넣겠다 뭐 해외 자본들도 막 들어온다는 얘기들도 막 있고 그런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 다주택은 규제하면서 법인과 공공 위주로 간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건 쉽지가 않다. 민간에서 그걸 갖다가 참여하는 기업들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어떤 이제 그거 모르는 외국 기업이 그거 갖다가 참여하는데 이거 한국 시장 잘 모르니까 악의금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겠다. 그럼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한국 만만히 보지 마라. 근데 왜 그럴까? 왜? 안정성이 없잖아요. 법의 안정성이 없잖아요. 정부에서 손바닥 뒤집으시 확 바뀌니까. 과거에 지금 현재 민간 임대, 장기 임대 같은 경우도 그 세제 혜택을 처음에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고 나가지고 중간에 세제 혜택을 한순간에 없애고 나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 부진정 소급이라는 거. 저도 처음 들었어요.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뭔가를 가지고 내가 와 살면서 부진정 소급이라는 용어를 내가 접할 줄이야. 법률 개념이긴 하더라고요. 부진정 소급인데 사실 그 말장난이죠. 말장난이고 좋은 거죠. 그 부진정 소급이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연금 다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부진정 소급이네 그래가지고 다 없앨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논리가 선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이제 정책을 썼는데 그런데 그게 앞으로 안 하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진짜 들어와가지고 막 해.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좀 수익이 생겨. 그러면 정부에서 뭐 쉽게 뒤집을 수가 있는 거니까. 현 정부나 뒤집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 정부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 한번 사면 또 처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빵이면 그냥 팔고 이번에까지 재고만 팔고 그만해 그럼 끝인데 이거는 뭐 부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공임대 말고는 법인 기업형 임대도 지금 쉽지 않고 개인 민간 임대도 쉽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공공임대인데 공공임대가 이걸 충족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것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그거라도 지금 잘 되면은 좀 괜찮죠. 근데 공공이 사실 민간보다 비효율이거든요. 거기서 뭐 효율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비효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국민한테 돌아오는 거죠. 부메랑으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 전 월세 시장의 지금 좀 이렇게 심각성도 과거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공공에서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죠. 아무리 못해 뭐 6개월 1년은 걸리잖아요. 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빌라나 이런 거로 하겠죠. 그래도 이제 공공이 하려고 그러면은 공공은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단계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민간 뭐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럼 26년 한 해만 보면은 지금 전월세 시장은 뭐 상승 이것도 상승인가요? 이쪽도? 그렇죠. 전월세 시장도 상승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서울에서는 한 절반 이상 뭐 쓰고 있다라고 하던데 지금 기존에 살던 분들 입장에서는 갱신권을 써야죠. 쓰면 되잖아요. 써야죠. 근데 새로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 전세 기간을 늘리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을 늘린 것 자체가 솔루션이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정부에서 보호를 해줘가지고 뭐 더 한 번 더 뭐 계약갱신권을 쓴다던가 그런 걸 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사람은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미 그 좋은 데는 기존의 세입자들이 그것도 기득권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 안 나갈 거야라는 거죠. 기존의 세입자가 기득권화가 돼버리는 거고 네. 그럼 새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를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2020년에 이제 임대차 3법 바뀌면서 이제 2+2가 생겨서 24년에도 한번 이제 싹 한번 연장을 하고 그래서 한번 바뀌었죠. 그럼 또 28년에도 한번 싹 바뀔 텐데 27년 8년에 그러면 결국에 26년 26년은 진짜 물량이 없는 거네요. 지금 다 연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마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전세가 매매 시장보다 조금 약간 이제 안정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매매하고 그 기본적으로 그 임대하고는 같이 이게 대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살려다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러면 임대가 돼버리는 거고요. 임대 수요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러다가 그래도 내 집 마련해야 되지 않아? 라는 임대 수요가 하루아침에 이제 매매 수요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집값이 쭉 오르게 되면은 임대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좀 안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토지나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전세 그러니까 임대 물건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2026년도는 매매 시장도 오르고 그다음에 전세 시장 또는 월세 시장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대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쨌든 뭐 다주택이신 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나는 뭐 지방에 가 있고 뭐 그냥 1주택자인데 뭐 서울 집은 뭐 남한테 빌려주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들이든 뭐든 임대인들이 지금 전월세를 주는 거 이게 유리한 구조인가요? 어떻게 좀 돌아가는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아니면 그냥 실거주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그냥 실거주할 수 있으면 실거주하는 게 가장 좋죠. 지금은요?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실거주할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제 임대를 주는 건데 임대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사실 전세라는 거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 레버리지 해야 되는 건데 그 수익이 아니고 이제 월세가 사실은 진정하게 이제 자기 현금 흐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월세 수준이 아직은 낮거든요. 집값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통 집값의 연간 기준으로 하면 집값의 한 6% 정도가 월세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0.5%에서 100만 달러 정도 집이다라고 하게 되면 5천 달러 정도가 월세다라고 하거든요. 5천 달러면 700만 원이에요. 14억짜리면 한 700만 원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뭐 15억 정도 되면 한 7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 저기 세금이 아니라 그 월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월세만 받더라도 그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월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물론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은 월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그냥 그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종부세 내는데 좀 보태는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같이 이제 전월세가 상승되는 게 예상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금 공급을 당장 뭐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올라가는 거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2+2+2 뭐 이런 거 나면 3+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은 땜방을 한번 하자, 땜질 한번 하고 가자. 이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간을 받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전월세를 준다는 게 걱정되긴 하죠. 내가 팔고 싶을 타이밍에 못 팔까봐.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여력 있으면 집을 비워놓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결국 비워놓으라는 거가 이게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하려던 사람들 다 못해요. 그런 분들 지금 골치 아프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한 채 있으면은 여유 자금 있으면 더 하나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가든지 이걸 팔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그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이거 막 세제하고 또 토지하고 막 이게 엮여가지고 지금은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걸 깨려고 그러면 본인이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뭐 2주택 이상은 다 다주택이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세금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늘리시는 게 아니라 요걸 처분해가지고 이렇게 주택수를 줄이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야기하더라도 이거 집값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거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거 사게 되면은 진짜 많이 나면 이거 못 팝니다. 못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부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고학력자에 다 똑똑하신 분들 모여 계신 거니까 결국에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월세 물량 줄이는 것 중에 뭐 큰 축에 또 하나가 이번에 또 토어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지금 더 심각해지는 건데. 그렇죠. 10월 15일에 나왔으니까 아직 본격적인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이제 내년 이제 뭐 6월쯤 되면은 정말 더 막 전세 물량 더 줄 텐데 토어제를 좀 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을 달았는데 그래도 누가 풀 것인가 문제예요. 그걸 누가 뗄 것인가가 이제 그 가장 그 문제인데 물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해제해도 돼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안 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당근도 아닌데 그거다가 내가 왜 떼? 그거 했다가 뗐다가 가격도 쫙 올라가면은 이게 욕을 먹을 텐데 그다음에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좀 떼기가 어려운 게 또 이거 했다가 또 하게 되면은 또 이 체면도 이거 면도 안 쓰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뗐다가 그다음에 확 가격 올라가면은 또 그 후폭풍을 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두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떼자니 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거 저 직전에 그러니까 뭐 거기서 조금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그다음에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남 3구하고 노도강이나 이제 금강구하고 똑같이 사실 취급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왜 여기는 이만큼 기준에 올랐는데 딴 데는 요만큼 했는데 오를까 했는데 같이 확 묶여버려 똑같이 오르려고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제 우리가 오르려고 했는데 왜 묶으려면 옛날부터 묶든지 왜 우리가 오르려고 하니까 묶어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요런 지역은 좀 그동안 안 올랐으니까 요번에 풀어줄게라고 해가지고 몇 개 지역은 이제 아마 풀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 작년 초에 오세훈 시장 때 케이스처럼 풀면 또 거기가 또 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르는 걸 좀 그래도 오르더라도 그걸 좀 방치할 수가 있죠. 거기서 오르더라도 기존에 안 올랐으니까 그래 너희도 좀 올라봐.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몇 개 지역은 그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 불만이 계속돼 가지고 지금도 현재 뭐 강남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해가지고 토지가 묶인 지역하고 묶이지 않은 지역하고 보게 되면은 토지가 묶인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데 1위부터 쭉 하게 되면은 6위까지가 토지가 묶인대요. 제일 많이 10월 15일 이후에 분당이 지금 1위고 해가지고 쭉 오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27위 요때 가면은 이제 뭐 안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부산의 연제구라던가 뭐 이렇게 요런데 이렇게 그 지방이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토지가 묶였는데 불구하고 아까 그런 지역은 그 비싼 지역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 대책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풀면 또 풍선 효과 일어나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올라간다고 진짜 이거야. 내비두면 옆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풀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풀어줘라. 이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순간 또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가지고 또 싸우게 되니 이게 아예 안 풀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준을 갖다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데는 안 풀고 그동안에 이제 적게 오른 데는 그런 데는 좀 풀어주고 뭐 이런 정책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좀 이제 워낙 이 정치와 이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책적인 그냥 결정. 그리고 그런 정무적인 이제 결정이 정무적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적게 오른 지역이 기존 여당 지지층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는 여태까지 너희 당만 계속 찍어줬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이거냐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너희는 사실 보면 좀 억울하지 억울한 거 이번에 우리가 조금 집값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조금 그 리스크는 가질게라고 그런 정책적 결정이 될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 봄 정도쯤에는 또 풀려고 뭐 근데 지금 뭐 물밑 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뭐 저는 뭐 보이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 내에서도 아니면 이거 갖고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하고 이제 또 여당 쪽에서는 풀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